자, 이번 시간 여러분 페이지 185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공기조화 방식이 나와요. 자, 우리 교재도 여러 가지 공기조화 방식이 있는데 이거 다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 지금 말씀드릴 텐데 그것만 보시면 되는데, 자, 먼저 여러분 공기조화 방식의 종류로 보면 첫 번째 전공기 방식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전부 다 물로 하는 전수 방식이 존재합니다. 세 번째, 자, 요 두 개를 합친 공기, 수, 병용 방식이 있어요. 자, 네 번째, 냉매 방식이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요, 자, 어떤 것만 볼 거냐면 세 번째 거 안 봐요. 아셨죠? 이거 안 볼 거야. 자, 네 번째도 안 봐. 결론 여러분, 우리 뭐 전공기 방식과 전수 방식 요 두 가지 갑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요, 전공기 방식은 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딱 세 가지 볼 겁니다. 단일 덕트 방식, 자, 이중 덕트 방식, 자, 멀티존 방식 또는 멀티존, 유닛 방식,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게 있어요. 자, 요렇게 세 가지. 그 다음에 전수 방식은 다행히 딱 한 가지입니다. 펜콜 유닛 방식. 펜, 코일, 유닛 방식 요, 자, 한 가지에서 총 전체 네 가지 방식에 대해서 지금 설명만 하고 오늘은 끝날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먼저, 자, 전공기 방식인 단일 덕트 방식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자고요. 여러분, 덕트가 뭔지 아시죠? 덕트. 자, 덕트는 여러분, 우리 고깃집에 가면 여러분 냄새 나는 거 여러분 빨아들이는 그 통이 여러분 뭐예요? 덕트. 통이 어떤 모양이던가요? 동그랬어요? 사각이에요? 동그랗겠죠? 동그라면 여러분 원형 덕트. 사각이면 사각 덕트. 아셨죠? 별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이 덕트는 반드시 뭐만 통해야 돼요? 공기만 통해야 돼. 그쪽으로 여러분 물이 지나가면 뭐가 문제일까요? 새요. 샌다고요. 아셨죠? 그래서 물을 써요, 못 써요? 못 쓴다고. 그러면 물을 갈 때는 여러분, 자, 물을 쓰는 전수 방식은 여러분, 공기는 덕트를 쓴지만 여러분, 물은 뭘 써야 돼요? 배관을 써야 되는 거죠? 배관을 사용해야 돼요. 관. 자, 그러면 단일 덕트 방식은 말 그대로 덕트가 한 개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덕트가 한 개예요. 한 개로 사용해. 자, 그러면 개념이 어떤 거냐? 여러분, 공조실에서 자, 어떤 실로 자, 넣어줄 건데 여러분, 덕트를 몇 개로 보냐고요? 한 개로 보내요. 이게 한 개. 자, 그러면 여름철에는 무조건 냉풍만 보내는 거고 겨울철에는 무조건 온풍만 보내요. 자, 그러면 온도 조절은 지금 실에서 하는 거예요? 공조실에서 하는 거예요? 공조실에서. 하셨죠? 아시겠죠? 네. 자, 문제는 여러분, 이 공조실에서 온도를 조절하는 방식이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즉, 하나는 정풍량 방식이 있고 단일 덕트. 단일 덕트라는 표현 쓸게요. 안 써도 상관없지만 단일 덕트. 정풍량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단일 덕트 변풍량 방식이 있어요. 근데 얘는 앞에다 가짜를 붙여서 가변풍량이라는 표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 그 의미를 여러분 새겨야 돼요. 자, 무슨 의미냐? 여러분, 정풍량의 말뜻은요, 여러분, 풍량이, 바람의 양이 일정한 방식이 정풍량이라는 표현이고, 자, 변풍량은요,
풍량이 변화하는 방식이에요. 아셨죠? 바뀐다고요. 이게 변풍량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문제는 이걸 갖다가 이제 제가 더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뭘로 그림을 그리냐면 선풍기로 그려볼게요. 여러분, 정풍량은요, 제가 선풍기를 샀는데 버튼이 딸랑 2개밖에 없어. 온오프밖에 없어요. 아셨죠? 여러분 회전 속도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정풍량. 자, 그 다음에 변풍량 방식은요, 제가 선풍기를 샀어요. 샀는데 여기가 0, 1, 2, 3 있어. 그러면 1단, 2단, 3단에 따라서 여러분 어때요? 회전 속도가 바뀌면서 풍량도 바뀌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였어요? 변풍량, 가변풍량이라는 얘기 아셨죠? 풍량을 조절하기 쉬운 게 어느 방식일까요? 변풍량. 그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더 비쌀까요? 안 사봐서 몰라요, 에어컨. 선풍기를 안 사봐서. 그렇죠? 당연히 여러분 뭐예요? 변풍량이 비싸겠지. 그래서 여러분 얘가 시험 문제 한번 나왔을 때 둘 중에 설비비가 어느 게 비싸냐고 물어봤죠? 어느 게 비싸요? 어려워서 틀렸대. 이 정도는 여러분 다 맞춰야 되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자,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온도를 조절할 거예요. 그러면 너 정풍량 방식은 온도 조절을 어떻게 하고 변풍량 방식 너는 온도 조절을 어떻게 할래? 요거 물어봐요, 시험 문제가. 이게 남았어. 원래 이걸 물어봤어야 되는데 얘가 아직 출제가 아직 안 된 부분입니다. 아셨죠? 영원히 안 될지도 몰라. 하여튼 원래는 얘가 포인트야. 자, 그러면 정풍량이에요. 자, 선풍기니까 여러분 덥다고 한번 해볼까요? 이걸 틀었는데 덥대. 그럼 더 시원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줄 거예요? 그 방법론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더 뒤에 가서 더 돌려줘요? 더 빨리 돌려줘? 얘 못 들어가니까? 에어컨 어쩐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대수를 늘린다고요? 그러면 이거 공조실을 하나 더 짓는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돼요, 안 돼요? 불가능한 거죠? 또 다른 방법. 냉방기를 뭘 어쩌자고 하는지 도대체. 아니, 좀 쉽게 가자고요, 쉽게. 여러분, 쟤는 속도를, 풍량을 바꿔요, 못 바꿔요? 못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대 더 사거나 2대 더 사거나 그게 못 한단 말이에요. 아셨죠? 아, 그게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이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만약에 선풍기를 쳤는데 덥다고 하잖아요. 요 앞에 얼음이라도 놔줘야 되는 거죠. 얼음을 놔주면 여러분 바람의 양은 똑같을지 몰라도 온도가 내려가니까 그만큼 시원함을 느끼는 거죠. 이해돼요? 이러면 되지. 이제 이걸 말로 풀어야 되는 거죠. 뭐라고 할래요? 얼음을 놓는다 이렇게 적을 거예요? 아니지. 자, 이 정풍량 방식은 온도 조절할 때 공기의 온도로 조절하는 거죠. 자, 공기 온도로 조절합니다. 자, 그러면 변풍량 방식은 여러분 덥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1단에서 2단 돌려주고 2단에서 3단 돌려줘야 되는 거죠. 춥대. 그럼 어떻게 해요? 또 3단에서 2단, 또 2단에서 1단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죠. 얘는 이제 또 춥대. 그러면 얼음을 빼야 되는 거죠. 덥대. 그럼 또 얼음을 갖다 또 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변풍량 방식은요. 자, 온도를 조절할 때 뭘로 조절해요? 풍량으로. 자, 온도를 조절하는 거죠. 아, 이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시험 문제 나오면. 얘는 공기의 온도로 조절하는 거고 얘는 바람의 양으로 조절한다고 하셨죠? 이게 바뀌는 거 여러분 빨리 알아채야 된다고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 방식이 즉
변풍량. 요 방식이 모든 방식 가운데 에너지 절약이 가장 좋은 우수한 방식입니다. 아셨죠? 이 방식이.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있냐면 이중 덕트 방식이 있어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방식인데 여러분 공조실에서 자, 각 실로 보낼 때 여러분 덕트를 몇 개로 보내냐면 2개로 보내요. 무조건 2개.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 덕트가 2개로 갑니다. 자, 2개. 그러면 뭐가 좋냐면 이 공조실은요, 덥네, 춥네 그렇게 전화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자, 요 2개를 갖다가 각 실에서는 요 2개를 섞어 쓰는 온도 조절기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 혼합상자라고 합니다. 이 혼합상자가 우리가 얘기하는 온도 조절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온도 조절기가 공조실에 있어요? 실에 있어요? 실에 있는 거죠. 실에 있다는 얘기는 누가 조절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단일 덕트는 여러분 온도 조절 공조실에서 여러분 여기 섞어서 보내니까 여러분 내가 조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떤 데는 여러분 추워. 그러면 어때요? 옷을 더 입어야 더울 때는 부채라도 붙여야 되는 거죠.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얘는요, 그럴 필요가 없던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특징이 얘는 누구하고 자꾸 비교를 하냐면 단일 덕트하고 자꾸 비교를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2개를 비교할 겁니다. 아셨죠? 비교. 단일 덕트 방식. 자, 이중 덕트 방식.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설치 공간이에요. 덕트 설치 공간. 얘는 덕트가 몇 개? 1개, 얘는 2개. 설치 공간이 어때요? 얘는 상대적으로 작은 거죠. 상대적으로 여기가 커지는 거죠. 자, 두 번째 여러분 설비비. 자, 얘가 상대적으로 작고 설비비가 작죠.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요. 자, 세 번째. 자, 온도 조절. 단일 덕트는 온도 조절이 내가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특정한 여러분 요소에 맞춰버리면 다른 데서는 또 춥다 덥다 얘기가 나오니까 항상 어디에 맞추면 어디는 뭐라고 하고 어디에 맞추면 또 어디에 뭐라고 하고, 이게 그래서 온도 조절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죠. 다른 말 어렵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중 덕트는 내가 하면서 나만 쓰면 되니까 그만큼 여러분 온도 조절에 하기가 자 용이하죠. 굉장히 쉽지 뭐. 자, 네 번째 에너지 소모. 상대적으로 여러분 단일 덕트가 에너지 소모가 작죠. 그 중에서도 단일 덕트 변풍량 방식의 에너지 소모가 가장 작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중 덕트는요, 무조건 여름에도 겨울에도 찬바람, 따뜻한 바람이 같이 오기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 소모가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 정리해 주면 됩니다. 아셨죠? 이런 얘기들. 그래서 뭐 이거 말고도 여러분 혹시 더 나오면 여러분 2개를 비교해서 잘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세 번째가 뭐가 남았죠? 멀티존 방식 또는 멀티존 유닛 방식이 나왔네요. 여러분 단일 덕트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어요? 온도 조절이 가장 어렵죠.
근데 이중덕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에너지 소모가 많은 게 그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자, 근데 멀티존 방식 이 두 개를 합쳐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공조실이 있어요. 자, 어떤 실들이 있는데 이 실들은요, 일정하게 존으로 구역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요 존들은 자, 온도를 여러분 10도씨를 원하는데 10도씨. 자, 얘들은 여러분 20도씨를 원하고 얘들은 30도씨를 원한대요. 자, 그러면 이 방식은요. 자, 사계절 내내 찬바람과 따뜻함을 같이 만들어. 같이 만드는 다음에 자, 여러분 온도 조절기의 혼합상자가 어디냐면 공조실에 있어요. 아셨죠? 자, 이게 혼합상자야. 자, 혼합상자가 무슨 역할도 해요? 온도 조절 역할을 해주는 역할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공조실에서 니들은 10도씨 알았어.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니들은 20도씨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자, 니들은 30도씨 이렇게 보내죠. 즉, 여러분 덕트 몇 개로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덕트 몇 개로 보냈어요? 몇 개로 보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 계속 10개 있으면 10개를 보내준다고 할래요? 덕트 몇 개를 보내요? 1개. 덕트 몇 개를 보낸다고요? 1개. 그러면 이거 다 지우면 여러분 지금 몇 개라고 할 거예요? 이제 또 1개라고 하고. 이거 제가 10개 그러면 또 10개라고 할래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셨죠? 이게 보내는 게 여기가 여러분 끝나는 거야. 여기가. 그러니까 자, 찬바람과 따뜻함을 같이 만들어서 이걸 혼합을 한 다음에 온도를 조절한 다음에 원하는 온도로 여러분 공급해 주면 되는 거죠. 덕트 몇 개로요? 하나로. 여러분 요 따뜻함과 찬바람 같이 만드는 방식은 뭐였어요? 이중 덕트 방식. 덕트 하나로 보내주는 방식은요, 단일 덕트. 이 두 개가 짬뽕이 된 게 여러분 멀티존 방식이에요. 아셨죠? 자, 근데 멀티존 방식은 그 특징을 물어보지 않아요. 왜? 두 개가 혼합이 되다 보니까 그 특징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야. 그래서 주로 멀티존 방식은요, 자, 공조실에서 찬바람과 따뜻함을 만들어서 요걸 일정한 온도로 자, 섞은 다음에 덕트 하나로 공급하는 방식 뭐냐라고 물어보죠. 이런 식으로. 아셨죠? 근데 표현이 보면 여러분 제가 표현이니까 이 표현들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뭘 물어보는지 잘 읽어보시고 선택하셔야 돼요. 이게 멀티존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가 얘기하는 전부 다 전공기 방식에 관련된 얘기는 모두 마칩니다. 자, 그럼 뭐가 남았어요? 전수 방식. 자, 전수 방식은 다행스럽게도 한 가지밖에 없죠. 펜, 코일, 유닛 방식이에요. 자, 얘는 기본적으로 요 통이 있어요. 요 통.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배관이 가면서 이 안쪽에 여러분 코일이 들어있어요. 코일.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 얘는요, 바람이 나오는 게 요 상부 쪽에 있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전원 연결해서 꽂아줘.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뒤에는 여러분 뭐가 있냐면 이렇게 팬이 있어요. 팬. 요 통 이름이 뭐예요? 유닛.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여러분 팬, 코일, 유닛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약자로 써서 팬, 코일, 유닛 방식, FCU 방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얘는요, 이 배관 안으로, 요 배관이죠. 자, 여름에는 여러분 냉수를 보내고 겨울에는 여러분 온수를 보내서, 자, 여름에는 냉방을 하고 겨울에는 난방을 하는 방식이 여러분 펜콜 유닛 방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 요거 하는 건 봤다? 어디서 봤냐? 여러분 은행에 가면요, 창가에서 따뜻한 바람이 솔솔솔 나오는 거 보셨죠? 근데 이 통은 못 봤어. 왜요? 이게 보기 싫으니까 여기를 여러분 나무로 씌워놨어.
나무로 씌워놨다고요. 자, 문제는요. 요거 안에 필터 있다? 근데요. 이렇게 나무로 씌워놓으면 여기 안에 있는 필터 교체 언제 할까요? 청소 언제 할까요? 저는 여기서 안에서 쥐 죽은 것도 봤어. 나는 왜 이상한 것만 보고 다녀? 그렇죠? 여러분 겨울철에 여기서 바람 나오는데 여기서 너무 오래 있지 마세요. 아셨죠? 청소 됐을까요? 은행은 그래도 좀 믿을만 할까? 퍽이나 믿어. 예. 믿지 마세요. 아셨죠? 이 얘기는 여러분 유지보수가 잘 된다는 얘기예요? 못 된다는 얘기예요? 잘 못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많으니까 여러분 이거 청소 원래 필터 있단 말이에요. 이거. 자, 지금부터 여러분 이 펜골 유닛 방식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우리 교재에서 쓰여 있어요. 자, 이 얘기를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전수 방식은 여러분 페이지 192페이지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 장점 한번 볼까요? 장점. 자, 1. 기업번. 자, 모두 개별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즉, 여러분 개별 제어가 가능합니다. 여기 여러분 전원을 꽂고 여러분 내가 눌렀다 뺐다 할 수 있어요. 하셨죠? 이게 여러분 6개면 내가 3개만 쓸 수 있고 3개는 안 쓸 수도 있어요. 하셨죠? 이런 느낌이에요. 자, 니은번. 자, 덕트 및 덕트 공간 및 공적인 설치 공간이 불필요하여 공간 활용이 여유롭다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덕트 설치해야 하네요. 덕트를 안 하니까 그만큼 여러분 공간 활용도가 높아지는 거죠. 자, 디귿번. 열매, 열의 매개체의 반송을 주로 송풍기하는 펌프라여 반송 동력이 작다. 여러분 반송이 뭐예요? 반품 아니라고 하니까 또 돌아오는 거라네. 여러분 택배를 너무 많이 시켜서 그런다니까 이거. 여러분 반송이 여러분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게 동반할 때 반자에 하셨죠? 맨날 할 때만 그런데 맨날 반송이라고 나면 여러분 진짜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뭐라고요? 같이 보낸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자, 열매의 여러분 보낼 때는 주로 송풍기가 아닌 뭐예요? 펌프로 쓰는 거죠. 여러분 펌프로 쓰는 이유가 뭐예요? 얘는 물이니까. 여러분 송풍기는 뭐 때문에 쓰는 거예요? 바람을 보낼 때 쓰는 게 송풍기라고요. 그러니까 전공기 방식은 여러분 송풍기로 보내지만 얘는 뭘로 보내요? 물을 보내야 되니까. 물을 보낼 때는 뭘로 필요해요? 펌프가 필요해. 자, 그런데요. 여러분 배관은 도중에 새요 안 새요? 여러분 물이 안 샌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덕트는 이 단면적도 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바람의 일정량이 나와야 되니까 여러분 여기서 송풍기를 달면 일정 구간에 넘어서면 또 풍량이 좀 줄어드니까 송풍기를 또 달아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펌프 한 대 설치한다면 얘는 2대나 3대를 설치해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 덕트를 쓰는 방식이 송풍기를 많이 쓴다는 얘기는 그만큼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얘는 펌프를 한 대 아니면 2대 쓰니까 그만큼 요 펌프를 가동하는 전기요금이 절약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예요. 자, 리얼반 장래 부하 증가나 증축 등에 대해서 유닛 증산한 방식으로 쉽게 대응할 수 있어 융통성이 좋다. 뭔 융통성이 좋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증설이 용이하다는 얘기 아셨죠? 증설이 쉬워. 왜 증설이 쉬울까요? 여러분 덕트 방식들은 즉 전공기 방식은 덕트를 끌고 가야 돼. 그럼 천장 뜯고 가는데 덕트 여러분 설치하기가 절대 쉬운 방식이 아닙니다. 아셨죠? 근데 얘는 뭔만 끌고 가면 돼요? 배관만 끌고 가면 되니까 상대적으로 덕트를 끌고 가는 방식보다 배관만 끌고 가는 방식이 훨씬 더 쉽다는 얘기죠. 자, 단점도 있네요. 단점입니다. 자, 기기가 분산돼서 유지보수가 쉽다고 어렵다고요? 여러분 유지보수가 어려워요.
자, 니은번 습도, 청정도, 실내 기류에 대한 제어가 곤란하다. 여러분, 어떤 실은 자, 온도가 높을 수도 있지만 어떤 실은 온도가 낮을 수도 있죠. 그 다음 어떤 실은 여러분 이걸 청소를 깨끗이 하는 실도 있지만 어떤 실은 청소를 안 하는 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들은 여러분 각각 사용자가 여러분 이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관리가 여러분 다 다르니까 그만큼 제어가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또 유지보수가 어렵으니까 그만큼 자, 공기, 실내 공기 오염, 우려가 큰 방식이기도 합니다. 디귿번. 자, 덕트가 없어 외기 냉방이 불가능하다. 여러분 여기 뭐라고 썼어요? 덕트가 없어서 외기 냉방이 불가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이 얘기를 좀 합시다. 아셨죠? 여러분 얘는요 외기 냉방이 불가능하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냉방 자체를 여러분 안 하려고 그래. 아셨죠? 이 냉방이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그 얘기를 좀 합시다. 여러분 냉방을 한다는 얘기는 지금 여름철이죠. 자, 그러면 무슨 물을 넣어줘요? 온수 넣어줄래요? 냉수 넣어야 돼요? 냉수를 넣어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요 요 배관들은 여러분 보온이 돼요. 근데 여러분 코일은 보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자, 문제는 이 코일이 차가운 상태가 되면 뜨거운 여름철에는 이거나 마찬가지인데 냉장고에서 찬물을 꺼내면 즉 우리 PT병을 하나 꺼냈다고 칩시다. 주변에 결로수가 생겨야 안 생겨요? 결로수가 생기면 여러분 가만 놔두면 밑에가 어때요? 물이 흥건해져. 얘가 나중에요 이 결로수가 바닥에 이렇게 흥건해 버려. 그럼 어떤 물은 거지? 야, 이걸 호스로 연결하고 이것을 빼면 되잖아. 여러분 바닥에 완전히 내려놨기 때문에 구배를 맞추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이걸 여러분 뺀다고 해도 여러분 구배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구배 맞추려면 얘가 점점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름철에는요 저 결로수 때문에 바닥에 설치하는 저 팬콜 유닛은요 여름에 냉방용으로서 안 써요. 그래서 여름철에 겨울철에는 여러분 은행에 가면 따뜻한 바람이 나오지만 여름철에는 찬바람 나오는 거 어디서 보셨어요? 못 봤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결로수 때문에. 이 결로수 때문에 냉방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런데요 요즘은 이 팬콜 유닛 방식을 천정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천정에. 이럴 때는 여러분 냉방도 해요. 근데 바닥에 설치하는 건 냉방을 못해. 근데 왜 천정에 설치하는 건 냉방할 수 있어요? 결로수를 이제 높은 데 설치하니까 밑으로 뺄 수가 있는 거죠. 구배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데 가면 꼭 하자가 발생한 게 갑자기 확 물이 쏟아져. 실제로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는 괜찮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요 배수관에 이게 구멍이 막혀버려요. 먼지 때문에. 그래서 잘 안 내려와. 그러면서 한순간에 고여있다가 싹 쏟아지는 거지. 그게 하자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팬콜 유닛 방식은 냉방 자체를 안 한다는 거지. 아셨죠? 덕트가 없어서 여러분 외기 냉방이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냉방이 불가능한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이 결로수 때문에 처리가 복잡합니다. 아셨죠? 자, 다음에 리얼번 실내 물배관, 전기배선, 필터 등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정기적인 여러분 점검을 여러분 잘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점검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이 얘기가 여러분 지금 단점으로 되어 있던 겁니다. 자, 공조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분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아셨죠? 왜 더 이상 얘기 안 하냐고요? 필요가 없어. 필요가 없다고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가 나냐면 그 나머지 얘기보다도 이제 우리 환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다시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쪽으로 넘어가서 여러분 쭉 전기 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 시간에 여러분 뭐 전기 쪽에 얘기하면 다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소방에 관련된 얘기인데 여러분 소방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법이에요. 법. 그래서 왜 나오게 된 배경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많이 외워야 되는 그런 단점도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거 2번만 하면 끝나요. 아셨죠? 잘 됐죠? 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저는 좋은데 여러분들이 안 좋죠? 왜? 공부가 안 됐어. 공부를 한 적이 별로 없죠? 그게 문제지. 그러면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내년 1월 달부터는 또 상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안 한 부분을 좀 더 심층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제가 준비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좀 더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서 1월 달, 2월 달 마치면 이제 우리 금세 기본서를 안 가져와도 돼요. 아셨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좀 정리 좀 할게요.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